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첫 발을 뗍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는 29일 저녁 9시 33분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초대형 발사체가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는 겁니다.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에서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지난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53년 만인 오는 2025년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다음 주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초 2020년 발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돼서 이제야 발사되는 겁니다. 이번엔 달에 사람을 보내기에 앞서서 마네킹을 태운 우주선을 달로 보내는 건데요. 네. 우주선은 달을 향해서 날아갔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선이 실제 사람을 태우고서 달의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 미션,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임무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인류가 53년 만에 달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그 다음 주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은 다시 시작하는 그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발사 어떤 임무를 띠게 됩니까? 네, 이번 발사에서는 역사상 최강의 발사체라고도 불리는 우주 발사 시스템 SLS의 성능과 또 여기 실리게 되는 우주선의 성능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예. 먼저 SLS는 높이만 111.25m로 거의 30층 건물 정도의 초대형 로켓입니다. 지구의 저궤도에 무려 143톤을 올려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리는 우주선 오리온은요, 마네킹을 태우고서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목표 궤도에 제대로 잘 머무는지는 물론이고 또 방사선 환경 조사와 또 우주 비행 스트레스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5년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런 우주의 영향들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오리온은 임무를 마치고서 10월 10일경에 지구로 돌아와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안을 따라서 낙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 저궤도에 143톤이나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괴물 로켓이라는 별명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네, 먼저 아르테미스 미션은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일본, 영국 등 모두 20개국이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5일 발사된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서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착륙지를 결정하는 임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누리에는 나사가 개발한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달의 남극지대, 영구 음영지대를 해상도의 1.7m 수준으로 정밀하게 촬영하고요. 또 물이나 기타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섀도우캠인데요. 예. 앞서 지난 19일에 나사가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착륙지 후보 13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착륙지는 다누리가 촬영한 데이터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얼음이 존재하는 지역과 최대한 가깝고 또 우주인과 탐사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누리가 이번 역할을 좀 톡톡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독자적인 달 탐사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오는 2027년에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또 오는 2029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우주 공간에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달 탐사에 주목하는 건 달이 화성 등 심우주 탐사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어서인데요. 지구는 중력이 커서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화성 등 심우주로 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으로 약하거든요.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단순한 과정으로 화성 탐사 시나리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달을 기지로 삼으면 화성 탐사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외 나라들도 나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의 우주 탐사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건설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이어서 달 착륙선 계획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달궤도선 다누리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31년쯤에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오는 9월에 신청하고 이게 통과된다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특히 달 착륙선은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로 발사됐던 다누리와는 다르게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성능을 더 고도화해서 달이나 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지난 5월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현재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예타를 통과한다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2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요. 또 2030년에 첫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는 겁니다. 네, 우리 다누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임무 지원을 넘어서 2030년쯤엔 자력으로 또 달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